영단어 특강 12강입니다. 자, 11강에는 SCRIB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 SCRIB 다음에 일단은 PRE와 결합된 라틴어의 어근에 SENT를 논하는데요. 실제로 SENT도 있고 SEN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단어들이라고 금방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먼저 이것은 느끼다 뜻인데, 일단 이 단어 자체가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도 뭔가 이치를 따져서 사례 분별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생각하는, 알아채는 그것을 말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자체를 먼저 알아둬야 관련된 내용의 단어들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맨 먼저 assent라는 단어, AS 다음에 SENT인데, SENT는 지금 느끼다 했으니까, 자, 요 A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해보면 뒤에 S 때문에 원래는 AD였는데 AD의 기본은 to의 전치사죠. to는 방향, 접근, 도달. 자, 그러면은 to 이하의 방향적으로, to 다음에 명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접두사에 붙어있는 전치사가 뒤에 전사로 나올 때가 많다.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해 왔었죠. 그러면 이것은요, 명사로도 많이 쓰이고 동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생각하는 방향 쪽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겠다 하는 것은 동의를 말해요. 동의 또는 동의하다도 돼요. 즉 동사, 명사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또 consent라도 돼요. consent. 자, 이 단어도 sent는 같은 어원이 있고, 또 con은 우리가 with나 together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과 나도 함께 느껴준다 하니까 역시 동의입니다. 역시 또 동사이고 또 명사 다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 같은 말이지만 승낙한다, 승낙 이런 뜻도 돼요. 아무튼 같은 단어의 하나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평이한 동의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gree가 되겠고, agree는 명사일 때 agreement가 된다. 이런 점을 좀 먼저 참고하고요. 자, 이제 이와는 딱 정반대로 dissent라는 단어가 있죠. 자, DIS 다음에 SNT인데, 이때 DIS는 부정접두어 나수를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DIS는 apart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때는 부정접두어로 보면은 이 단어들의 딱 반대란 말이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찬성의 의견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도 똑같이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우리가 불찬성을 나타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불화와 다툼이 생기기까지 좀 더 한 단계 발전될 때는 여기서 나온 단어 dissension이 쓰인다. 이런 점을 동시에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SENS라는 모양도 SENT와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로서 이 단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다라고 보면 되고, 한 단계 약간 더 좀 더 심화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단어는 이것의 반대니까 disagree라고 보면 되고요. 동사일 때는. 그리고 명사일 때는 disagreement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CON으로 또 들어가서 consensus라는 단어 봤죠. 이 단어 참 중요합니다. 자, CON은 역시 with나 together. SNS도 SNT와 같은 거니까 컨센트와 어원은 똑같죠. 다만 우리가 이 단어를 새기고 받아들이는 방향을 조금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생각, 감정, 이게 뭘까요? 바로 의견의 어떤 일치, 여론, 총의, 총체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 총의, 여론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퍼블릭 오피니언 있죠. 뭐 그런 표현과 같다 보면 돼요. 그 국민적 공감대다. 공감대, 공론 하면은 공감대라는 말도 되는 단어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컨센서스가 주로 우리가 국민적이다 할 때 앞에다가 내셔널 컨센서스다, 뭐 원전을 건설한다라든지 새로운 간척지를 개발한다라든지 등등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주요 단어입니다. PRE는 딱 기억나는 게 있죠. 우리가 앞서도 소개했던 단어인데 presentment. 자, 여기서는 PRE까지가 before의 접두어다. 재확인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SNT까지는 느끼다 뜻이니까 단어원 그대로 본다면은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느끼는 거, 예감, 육감, 전조나 조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할 때
foreboding, F-O-R-E의 앵글로색선의 접두사와 폐를 같다라고 할 때 foreboding 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라틴어 자체에서는 이 단어 외에도 premonition, 미리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요 SENT를 그대로 활용해서 sentiment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자체는 또 감정에 느끼다의 어원이 있으니까 감정이나 정서라는 단어로 또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그 어떤 감상이다, 감상.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할 때, sentimental 할 때 감상적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형용사 할 때. 지금 이제 resent를 볼까요? R-E-S-E-N-T. 우리가 R이면 대부분은 back이나 again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어의 경우에만큼은 against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against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느낀다는 말은 분개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때 참 많이 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고요. 이 단어는 또 명사할 때는요, resentment입니다. 이렇게 ment 붙이면 명사가 되고요. 또 형용사 할 때는 ful 붙이면 된다. 이 파생되는 품사에 대해서도 꽤 많이 쓰이니까 동사의 resent와 resentment의 명사와 resentful의 형용사를 각각 알고자. 그 다음에 이제 sense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 단어들이 이제 파생되는데, sense는 말 그대로 느끼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 단어를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게 말되지, 이게 다른 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많다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요, 기본적인 그 감각이나 육체적인 감각의 어떤 관능, 이런 뜻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사려 분별할 때 사려, 분별, 이게 말된다, 아니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또 의미.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되는데 하면은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요 세 가지 의미만큼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즉, 세 번째는 meaning의 뜻과 거의 같다 일단 보면 돼요. 그럼 자, 일단은 반대가 이제 두 가지로 봅시다. 반대가 첫 번째는요, nonsense를 붙이면 그대로 반대가 되겠죠. NON은 부정 접두사의 not이니까 말이 안 돼,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 무의미한 말, meaningless words, 무의미한 말, 터무니없는 말, 상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때 nonsense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명사지만 나중에 형용사 nonsensical을 가볍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로서 요 sense에다가 les 붙이면은 이것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로서 부정의 의미니까 이것은 뭘까요? 무감각한 뜻이 있겠죠. 무감각한. 두 번째는 분별 없는, 사려 없는, 무분별한 뜻이 있겠죠. 세 번째는 뭐다? 무의미한 뜻이 있겠죠. 그때는 무의미한 뜻을 말할 때는 nonsense의 단어의 형용사가 또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nonsensical, 요 S 다음에다가 ICAL로 끝납니다. 독특하죠? nonsensical이 된다. senseless와 같은 의미의 하나로서 nonsensical도 꽤 많이 쓰인다. 무분별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터무니없는, 이렇게 할 때 쓰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sense의 단어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먼저 봤는데 나머지 단어를 또 가르쳐 볼까요? 자, 우선은 sensible의 단어를 쓰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사려 있는, 분별 있는,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sensible의 단어가 있으니까 명사형 sensibility도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요. 그건 뭐 적지 않더라도 뒤에다가 sensibility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sensitive의 단어가 또 중요한 거 알죠? 이것은 물론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걸 말하죠. 그래서 민감한 할 때 중요한데, 여기서는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hypersensitive입니다. hypersensitive 하면은 요 hyper, hyper까지가 over, 정도가 넘었다, 지나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oversensitive라는 말도 여러분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과민한 뜻이죠. 과민한. hyper라는 접두사가 over, above, excessive, 지나친, 과도한 이런 성격의 접두라는 걸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단어 하게 되면 또 그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과민한 단어를 동시에 알아두고요. 그러면은 이 단어 경우에도 명사형이라면은 sensitivity가 있다. 형용사를 먼저 알면 명사형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의미할 거 없죠. 오는 빈도상은 더 적게 쓰지만 sensu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sensuous. 이거는
감각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sensual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육체적인, 유교의 또는 관능적인 뜻의 sensuous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두 개 단어는 이만큼은 앞에 있는 sensible과 sensitive만큼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뭐다? 감각적인, 그 다음에 뭐다? 육체적인, 유교의, 관능적인 이런 뜻은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우리가 센스라는 이 패턴에 관계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냥 우리가 감각의라는 말만 할 때는요, 그냥 센서리라고 해요. 센서리. 센서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냥 감각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SENSOR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또 감지기죠. 센서. 감지기죠. 뭐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센텐스라는 단어 알죠? 센텐스의 단어 속에는 역시 센트가 느끼다의 원이니까 자, 우리가 아까 센스라는 단어 할 때 의미라는 뜻이 있었죠. 그러면 역시 feel, 그런 같은 어원이니까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갖는 문장 할 때 많이 쓰이죠. 센텐스가 문장, 명사할 때는 문장이 많이 쓰이는데 동사할 때도 쓰입니다. 그때는 특히 형을 선고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단어 어원이 느끼다 뜻인데 죄 지은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과오를 아주 처절하게 뉘우치게 반성하게 만든다는 것이 판사가 내리는 판결의 형을 선고하는 과정이죠. 뭐 10년형이다, 사형이다 등등. 그래서 센텐스 목적어 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적어 다음에 3 years, 3년형, death, 뭐 사형 등등 이런 패턴이 아주 많이 쓰이는 중요 단어입니다. 특히 그 동사이자 명사일 때 동시에 형을 선고하다 이런 동사 명사 다 되는 중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SNT의 단어들 거의 다 끝났지만 특히 그 센티널이라는 단어 있어요. 센티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센티가 역시 마찬가지니까 적이 오는지 적의 동향을 느껴보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이거는 보초병 파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센츄리라고 하기도 해요. 센츄리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RY를 붙인 단어. 이것은 군대의 보초병을 주로 말한다. 위병, 보초병. 다만 뭐 별 차이를 둘 필요 없는데 똑같은 동의어다 하는 것만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NS와 SNT 핵심적인 단어를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알아두면요, 여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희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에 대한 내용에 뭔가 좀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